너는 가슴에 박히는 듯한 그 포효를 들어본 적이 있니? 300km로 곡선에서 무릎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적이 있니? 조금 그렇지. 하지만 그들은 또한 운동선수이자 엔지니어이자 바퀴 위의 전략가들이야. 초보자를 위한 모토G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너가 부드러운 타이어나 내부 추월이라는 말을 들으면 채널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이건 너의 일열 그리드 좌석이야. 왜냐하면 앞으로 몇 분 안에 이게 단순히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니까. 시속 360km의 체스 게임이야. 그리고 첫 번째 기어를 넣기 전에 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떠오르는 가장 짧은 단어를 댓글로 남겨줬으면 해. 패닉일 수도 있고 우프일 수도 있고 우유일 수도 있어. 어떤 것이든 괜찮아. 그리고 진짜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알림벨을 켜줘. 걱정하지 마. 이건 물리학 수업이 아니야. 맞아. 하지만 재미있는 수업이야. 댓글과 구독 괜찮나요? 이제 시작합니다. 기본부터 시작해봅시다. 모토GP는 두 바퀴의 포뮬러 1이지만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건 당신이 대리점에서 살 수 있는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과 제가 교통체증이나 벌금 걱정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선수들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천사 같은 기계들을 다룹니다. 그들은 순수한 아름다움이지만 잘못 보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출력대 중량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토GP 바이크는 약 157kg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두 명의 건장한 사람이 포옹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1000cc 엔진은 28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이는 킬로그램당 거의 1.8마력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포뮬러 1 자동차는 킬로그램당 약 1.3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랙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자동차를 가속하고 와 정말 빠르다 라고 말할 때 모토GP 라이더는 이미 코너를 빠져나가 직선을 지나고 있으며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친 일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출력만이 아닙니다. 이 바이크들은 공기역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행기처럼요. 앞쪽에 있는 유명한 에어로다이나믹 날개는 변형 로봇처럼 보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급가속할 때 앞바퀴가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습니다. 마치 바이크가 상상의 손톱으로 아스팔트에 붙잡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떤 이웃의 고장난 배기구 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4개의 실린더로 이루어진 교향곡, 야마하의 크로스플레인 사운드 또는 아프릴리아의 지옥 같은 포효입니다. 라이브 경기를 보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자신조차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모토GP가 무엇인지 알겠죠? 이제 조직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레이스 주말은 어떻게 지내나요? 이는 일요일에 친구들과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초보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이것은 토요일에 한 팀이 경기를 하고 일요일에 다른 팀이 경기를 하는 축구와는 다릅니다. 여기에는 수술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세션 하나와 둘이 열립니다. 파일럿들은 독신으로 도착하고 결혼하거나 이혼하고 나갑니다. 금요일은 첫 번째 접촉입니다. 그들은 트랙에 나가서 바이크를 시험하고 아스팔트가 미끄럽다고 울고 브레이크에 불평하지만 중요한 것은 빠른 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종합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토요일에 지옥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파일럿들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리허설이 아니라 순수한 생존입니다. 토요일은 오전에 자유연습 3으로 시작하고 그 후에 예선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모욕과 기적의 날입니다. 오전에는 Q2, 즉 빠른 선수들의 예선에 직접 진입할 마지막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예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Q1에서는 주말 동안 가장 느린 12명이 진입하여 Q2로 넘어가기 위한 두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이는 배서의 싸움과 같아서 오직 2명만이 깨끗한 셔츠를 입고 나옵니다. 그 다음은 Q2가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Q1에서 올라온 2명과 금요일에 10명이 함께 나옵니다. 그들은 트랙에서 12분을 가집니다. 완벽한 랩을 기록하기 위한 단 12분입니다. 실수하면 12위 또는 13위로 떨어집니다. 성공하면 영웅이 됩니다. 폴 포지션은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지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가장 큰 압박감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2023년부터 주최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은 너무 길다. 좀 더 흥미로운 것을 하자. 그래서 스프린트 레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토요일 오후에 열리는 경주로 일요일 경주의 절반 거리인 약 12 또는 14바퀴를 돌게 됩니다. 여기서는 전략이 없고 타이어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걸린 듯이 출발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20분 후에는 지쳐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끝납니다. 이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도 사용되며 우승자에게는 12점을 주고 우리 같은 신인들이 24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액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요일은 최종 심판의 날입니다. 긴 경주, 메인 레이스입니다. 보통 20마이소바퀴에서 27바퀴 사이로 서킷에 따라 다릅니다. 아침에는 마지막 세부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워밍업이 있고 오후 2시에는 스포츠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출발 그리드가 다가옵니다. 빨간 불이 하나씩 켜지고 모든 불이 동시에 꺼지면 20대의 오토바이가 동시에 엔진을 가동합니다. 그 초기 폭발은 순수한 마법입니다. 이제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단순히 앉아서 주먹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진짜 선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다면 오토바이에 올라타라는 초대를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조용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300에서 60km로 감속하면서 급커브를 돌 때 파일럿은 최대 1.5개의 감속을 견뎌야 한다. 그의 목은 헬멧의 무게를 5배로 견뎌야 한다. 실버스톤의 3번 코너와 같은 빠른 커브에서는 측면에서 2개 이른다. 이는 그의 심장이 40분 동안 분당 180회 뛰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단순히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앞차의 바퀴를 피하려고 애쓰는 복서와 같다. 게다가 탈수는 극심하다. 한 파일럿은 경주당 2-3kg의 물을 잃는다. 그래서 그들이 가죽 수트의 등 부분에 있는 가방에서 마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등 부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 안에는 물이 담긴 방광이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나 카타르의 더위 속에서 그들은 시속 200km로 추월을 시도하면서 마시고 삼킨다. 너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말할 수도 없다. 정신적 압박은 더욱 강렬하다. 쉬는 시간은 없다. 너에게 침투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넘어지면 너도 넘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집중력은 절대적이어야 해. 전자장치, 엔진 맵, 트랙션 컨트롤, 롤오버를 관리해야 해. 또한 타이어, 오른쪽과 왼쪽의 온도를 주시해야 하고 앞바퀴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있는 상대를 놓쳐서는 안 돼.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야 해. 이걸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쉽다고 말하지 마. 댓글에 한 단어만 말해줘. 존중 아니면 미친 짓? 네가 선택해. 그리고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구독해. 다가오는 건 더 강력할 거야. 규칙으로 가자. 만약 너가 추월을 보고 저 자식이라고 외친다면 누군가는 그는 안쪽에 있었어 라고 말할 거야. 누가 맞을까? 여기서 우리는 추월 규정이라는 회색 지대에 들어간다. 모토GP는 네가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처럼 부딪히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다. 써지지 않은 코드가 있고 써진 코드도 있지만 꽤 복잡하다. 첫 번째 규칙, 추월하는 자의 앞바퀴는 상대의 뒷바퀴보다 약간 앞서 있어야 문을 닫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추월로 간주된다. 두 번째 규칙, 상대를 밀어내는 것은 안 된다. 명백해 보이지만 모두가 사랑하거나 싫어하는 마르크 마르케스 같은 선수들이 법을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어깨 접촉, 팔꿈치, 타이어가 스치는 것. 그것을 레이싱이라고 부르지만 경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 트랙의 경계. 아스팔트 가장자리에 녹색 선이나 빨간 피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두 바퀴가 완전히 그 경계를 넘어가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한 바퀴를 잃거나 긴 길을 가야 하며 이는 그들이 약 2초를 잃게 만드는 코너에서의 우회입니다. 이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잘못 행동했음을 말하는 것이며 구석에 가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깃발은 무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노란 깃발은 위험을 나타내며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노란 깃발로 앞서면 페널티입니다. 빨간 깃발은 사고나 강한 비로 인해 경기가 중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TV 신호가 끊긴 것은 아닙니다. 체크문의 깃발은 검은색과 흰색의 체크무늬로 경주의 끝을 나타냅니다.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주황색 원이 있는 검은 깃발이 하나 있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깃발은 선수에게 말합니다. 이봐, 내 바이크에서 기름이나 부품이 흘러나오고 있어. 물러나거나 퇴출시킬 거야. 꽤 굴욕적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왜 선수들이 어떤 장소에서는 앞서고 다른 장소에서는 그렇지 않은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타이어, 브레이크, 전자장치입니다. 모토GP에서는 전투가 신호등이 꺼지기 훨씬 전에 시작됩니다. 타이어는 바이크와 아스팔트 사이의 유일한 접촉 지점입니다.
바퀴당 단 4개의 고무 조각,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는 나사의 기술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용 타이어가 아닙니다. 전기 담요로 90도까지 가열되는 슈퍼소프트 컴포지트 타이어입니다. 만약 드라이버가 차가운 타이어로 출발하면 마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몇 바퀴는 더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타이어를 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S자 주행은 엔진을 예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무를 아스팔트에 문질러 최적의 온도에 도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한 3가지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컴파운드는 처음부터 많은 그립을 제공하지만 빠르게 마모됩니다. 이는 예선이나 스프린트와 같은 짧은 레이스에 완벽합니다. 중간 컴파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불확실할 때 사용하는 만능입니다. 딱딱한 컴파운드는 이상적인 온도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 느리지만 성능을 잃지 않고 전체 그랑프리 동안 견딥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의 타이어 선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는 부드러운 타이어를 장착하고 뒤에는 딱딱한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면 마지막 10바퀴가 고통의 연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드라이버가 손으로 제스처를 하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타이어가 죽었다, 더 이상 못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브레이크는 또 다른 미친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기와 같은 탄소 디스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차의 것처럼 강철이 아닙니다. 이들은 더 뜨거울수록 더 잘 작동합니다. 모토GP 브레이크 디스크의 최적 온도는 400도에서 800도 사이입니다. 붉게 달아오릅니다. 휠 안에서 불꽃처럼 빛나는 디스크를 볼 때 그것은 특수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40km에서 60km로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약 250m의 거리에서 감속합니다. 파일럿들이 브레이크 레버를 조작하기 위해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야 하는 힘은 엄청납니다. 매번 제동할 때 약 30kg의 힘이 필요합니다. 필립 아일랜드와 같은 서킷에서는 한 바퀴에 40번 이상 제동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두 손가락으로만 1000kg 이상의 힘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이 제동 후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련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전자장치는 3번째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중앙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너에서 가속할 때 뒷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트랙션 컨트롤, 직선에서 가속할 때 앞바퀴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안티 휠리, 뒷바퀴를 잠그지 않고 가스를 닫을 때만 엔진이 스스로 제동하는 엔진 브레이크, 출력 전달을 변경하는 엔진 맵. 파일럿들은 왼쪽 손잡이에 스위치가 있어 코너마다 모드를 변경합니다. 우주선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곡선에서 혼자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가 서투른 것이 아닙니다. 전자장치가 기적을 일으킬 수 없거나 그가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달력과 서킷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트랙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모토GP는 전 세계를 여행합니다. 3월 카타르에서 시작하여 로사일의 불빛 아래에서 시작하고 11월 발렌시아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서킷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아센은 성당입니다. 1925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일정에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유일한 서킷입니다. 빠르고 기술적이며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곳에서의 경주는 전설적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젤로는 속도의 성전입니다. 챔피언십에서 가장 긴 직선과 가장 빠른 코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이 그곳에서 우승하면 사람들은 트랙으로 뛰어듭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호주의 필립 아일랜드는 미친 곳입니다. 바다 옆에 위치하고 매우 추우며 강한 바람이 불고 갈매기들이 트랙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4번 코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코너 중 하나입니다. 선수들은 거의 바닥에 누운 채 시속 250km로 달립니다. 그리고 독일에 작센링이 있습니다. 매우 작은 서킷으로 왼쪽으로 13개의 코너, 오른쪽으로는 3개만 있습니다. 40분 동안 항상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선수들의 목을 상상해 보세요. 순수한 고통입니다. 포인트 시스템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요일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는 25점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는 20점,
세 번째는 16점, 네 번째는 13점, 다섯 번째는 11점, 여섯 번째는 10점, 그리고 15번째까지 1점을 가져갑니다. 토요일 스프린트 레이스는 더 적은 점수를 분배합니다. 우승자에게 12점, 두 번째에게 9점, 세 번째에게 7점, 그 다음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까지 9번째 자리까지입니다. 시즌이 끝날 때 21개 또는 22개 레이스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승리가 몇 번인지 중요하지 않고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몇 번의 경주에서만 우승하는 파일럿이 있지만 항상 5위 안에 들어가고 결국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넘어지면 점수를 잃고 타이틀과 작별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인공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크 마르케스, 상어, 외계인입니다. 그는 넘어졌고 팔이 부러졌으며 4번 수술을 받았고 다시는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고 들었지만 경주에서 승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볼풀에서 핏불처럼 공격적입니다. 당신이 그를 사랑하든 싫어하든 중간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커브에서 그가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페코 바냐이아, 체계적인 챔피언입니다. 그는 마르케스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스위스 정밀 로봇입니다. 다른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곳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완벽하게 가속하며 외과적으로 선을 그립니다. 그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포커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깨끗하지만 치명적인 스타일을 방어합니다. 세 번째는 스피드 스페셜리스트 호르헤 마르틴입니다. 그는 랩타임의 왕이며 잔인한 분류자입니다. 토요일에는 신과 같습니다. 일요일에는 가끔 넘어지거나 길게 나가지만 연결될 때는 막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임팩트를 가진 신동 페드로 아코스타와 느린 야마하로 순수한 마법으로 코너에서 당신을 앞지르는 프랑스인 파비오 쿼타라로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헬멧과 숫자에 주목하세요. 93, 63, 89.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팔꿈치가 아스팔트에 닿을 정도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을 가진 인간이 있지만 그 순간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입 선수들을 놓치지 마세요. 매년 올라오는 신인들입니다. 모토GP는 순환하는 스포츠이며 항상 새로운 피가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을 추월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세요. 그 대담함이 이 스포츠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순간이 왔습니다. TV를 켜고 해당 채널을 설정하세요. 이스마소 바퀴입니다. 경주 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무엇을 봐야 할까요? 신입 선수들을 위한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1위의 머리를 보지 마세요. 그룹의 뒤쪽을 보세요. 최고의 전투는 5위, 7위 또는 심지어 12위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거기에는 몸싸움, 더러운 추월, 개인적인 앙금과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처음 500m. 눈을 깜빡이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90도 커브에서 20대의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항상 누군가는 길게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5위가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전환점은 보통 경주 중반에 오며 부드러운 타이어가 고통받기 시작할 때입니다. 선두를 달리는 라이더가 어깨 너머로 뒤를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스처는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다. 지금 딱딱한 타이어를 끼고 있는 사람이 온다. 드라마는 연속극보다 더합니다. 마지막 랩은 신성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결승선을 넘을 때까지 소리 지르지 마세요. 모토GP에서는 전투가 마지막 코너에서 결정됩니다. 때때로 선수들이 수영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경기가 끝난 후 서로 포옹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손을 보세요. 코너 출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리 가속 페달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기고 2위가 되는 것의 차이는 0.013초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닥에 누워 포옹하거나 발을 구르기도 합니다. 질투와 기쁨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첫 경기를 보는 신인이 저지르는 4가지 가장 흔한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오직 오토바이의 색상만 주목하기. 빨간색 오토바이가 꼭 두카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파란색이 꼭 야마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선수의 번호와 후면 페어링의 상단 부분, 즉 스폰서가 있는 곳을 주목하세요. 두 번째 실수, 1위가 항상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떤 모토GP에서 결승 5바퀴를 남기고 선두에 있는 선수는 뒤에서 더 좋은 타이어를 가진 선수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크다. 오류 번호 세, 어이, 넘어졌다, 얼마나 서투른가라고 말하는 것, 아니다. 모토GP에서 선수가 넘어지는 것은 그가 절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일부 넘어짐은 실수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물리학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때문이다. 오류 번호 네, 그룹이 늘어질 때 지루해하는 것. 박스 구역의 팀을 보세요. 팀장들이 태블릿을 보며 선수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트랙보다 더 많은 긴장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점은 박스의 중요성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군사작전의 중심입니다. 각 오토바이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타이어 온도, 브레이크 마모, 연료 수준, 선수의 심박수를 기록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 선수는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들어오고 팀은 3초 이내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바퀴와 뒷바퀴를 3초 안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칠 줄 모르는 5명의 정비사들이 훈련한 안무입니다. 반초의 실수로 선수는 세 자릿수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토바이가 박스를 나올 때 카울의 덮개가 잘못 장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과 웃음의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단순한 소음과 휘발유가 아닙니다. 영혼이 담긴 물리학, 땀으로 이루어진 전략, 모터사이클에서 내리자마자 발이 아픈 현대의 검투사들. 이제 다음 그랑프리를 볼 때 지루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 타이어가 닳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 어떻게 그립을 잃는지 지켜보는 사람, 아니 그건 어리석어. 공격하기 위해 다음 직선 구간을 기다려야 했어야 했다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친구 초보자여, 너를 팬으로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모토GP는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호출. 댓글에 모토GP를 정의하는 세 단어. 내가 시작할게. 아드레날린, 계산기, 미친 짓, 이제 너의 차례, 아래에 남겨줘. 그리고 이 영상이 너의 머리를 날려버렸다면 구독하고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그 친구와 공유해. 그들에게 이게 예술임을 보여줘. 좋아요를 눌러주고 알림 설정도 해줘.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일요일 가상 그리드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첫 번째 경주를 볼 때 이 영상을 기억해. 타이어, 뜨거운 브레이크, 물의 혹, 코너에서의 2G를 기억해. 그리고 그때, 그리고 오직 그때 이 친구들이 왜 우리의 모든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해할 거야. 코너에서 만나요.